안녕하십니까. 자, 행정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칼리버 행정법 1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24페이지인데 토탈 해가지고 네 번의 우리가 이제 만남을 갖는데요. 이걸 통해서 행정법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우리가 만점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52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정법 통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 들어가기 전에 행정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행정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만 우리가 파악한 뒤에 전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법이 어떤 파트로 되어 있는가 전체 윤곽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행정법이다 그러면요. 자, 행정법이다. 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일단 소속이 어딘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 파악을 이렇게 나눌 때 공법과 사법 이렇게 나누는데, 자,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자, 이거부터 나누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제받는 방법이 달라요. 공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소송법이라든가, 그죠?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구제를 받는데, 사법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사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 사법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법도 국제공법이 있어요. 국제법이라고 그러죠. 저도 뭐 국제법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국제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CJ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라든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은 국제법원에서 우리가 해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는 국제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공법이 있는데, 국내 공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이 되겠어요. 헌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이제 헌법의 약간 특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행정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가 여기죠. 여기가 행정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 시험에 헌법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 시험에 행정법 문제가 자주 이제 우리가 불거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의 사천 관계다 볼 수 있고, 물론 헌법이 아버지법이 되겠죠. 행정법은 자법, 어떻게 보면 자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법은 민법이랄지, 그죠?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또 파악할 게, 이제 위치는 파악했죠. 그럼 행정법, 특히 이제 행정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자, 행정의 의의를 모르고서 우리가 124페이지 마지막에 지방자치법이랄지 이 강론에 있는 그 내용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행정이 뭐냐라고 우리가 근거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행정은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상당히 견해가 분분하고요. 행정법원에서 판결 나온 것도 상당히 이 깊이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트라든가, 그죠? 무슨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그 다음에 WTO라든가 이런 개념까지 우리가 도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행정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적인 사고방식도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행정법을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법학 공부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보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주 유명하신 분한테 제가 이제 행정법을 배웠는데, 이번에 행정기본법 만드는 위원장이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행정법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행정법이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행정법을 공부하려면 다른 여타 법학을 다 섭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것이 행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사례 관계랄지 이런 것이 다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행정이 뭐냐? 이 행정 같은 경우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입법행위라든가, 그죠? 입법, 그 다음에 사법행위, 그죠? 사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제외한, 그죠? 자, 제외한 국가의, 그죠? 국가의 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이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교과서 진 사람들, 그죠? 무슨 뭐 어디 대학교 어디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 앞으로 124페이지를 우리가 축약을 해가지고 이것도 뭐 한 4, 5천 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이것을 124페이지로 축약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거든요. 이걸 풀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판례 내용입니다. 90% 이상이 이 판례 내용인데 제가 이제 행정법 판례도 누구보다도 많이 제가 한 30년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 이상이 판례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이론입니다. 이론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론이 이제 부가돼 가지고 판례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의 의미를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행정의 성격도 있어야죠. 항상 성격을 물어보는데 행정도 역시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법이다. 그죠?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그런 법이 행정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행정법도 있지만 또 행정학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행정법을 공부를 잘 하려고 행정학도 뭐 책도 한 4권 정도 썼는데 왜 그랬냐면 행정법을 잘 하려면 행정학을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행정학과는 좀 더 뭐랄까요, 좀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행정법이고 행정학은 뭐냐면 어젠다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건 어젠다 별로 없죠. 그러나 이 행정학은 어젠다가 섞여 있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날, 근데 앞으로 장래의 어떤 확정적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행정학이 되겠고 행정법은 주로 그동안에 우리가 발생했던 행정 문제를 다루는 그런 법이 행정법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도 이론이 또 많이 있을 거로 압니다만 자, 우리는 지금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고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초 어떤를 우리가 예약할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근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공부할 때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물론 뭐 논문, 논설 쓰듯이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가 자, 성격도 한번 훑어봤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성격도 봤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행정법을, 그죠? 행정법을 구성하는 법이 많습니다. 원래 행정법은 기본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가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원래 없었어요.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행정기본법의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자,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계획 같은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획도 없고 빠진 것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행정법의 원칙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기본법을 우리가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었지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우리 이제 에스칼리바의 행정법에도 행정기본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기본법이 앞으로는 이제 기본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종전에 어떤 법이었었냐? 행정절차법이 기본법처럼 이렇게 우리가 활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과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법령은 197개 정도 됩니다. 약.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행정 관련법은 몇 개냐면 11개입니다. 11개. 11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조문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11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보법 같은 거 있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이 자체만 가지고도 거의 한 달을 공부해야지 내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또 뭐 행정심판법이랄지 행정소송법 자체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경우는 행정쟁송법 해가지고 따로 우리가 강의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랄지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법 이런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형법에 있는 내용을 행정법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단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보공개법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행정절차법 그대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법이 있냐면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강론에서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항상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왜냐하면 저 강론에서 우리가 내고 싶은 것은 바로 지방자치법이랄지 그 다음에 뭐 환경법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찰행정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11개가 우리 행정법을 구성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90개 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곧바로 이제 에스칼리버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서술을 하고요. 자, 152페이지에 행정법 통론부터 들어가는데요. 행정법은 크게 보면은 총론과 강론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고 총론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통론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자격법, 그다음에 행정구제법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론 들어가는데 통론은 뭐 별게 없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있죠. 자, 행정법을 말할 때는 행정법은요 어떤 원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행정법의 기본 원칙, 자, 이게 가장 많이 통론에 들어가 있는데 주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든가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뭐 신의 성실 원칙이라든가 신뢰 보호 원칙이라든가 비례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실권의 법리라든가 실효의 법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152페이지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행정 나와 있는데 행정은 그리고 이제 행정이란 개념 자체가 자, 행정은 구체적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성격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행정작용법 공부할 때 행정입법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행정은 내가 말이죠.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다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만든 준법률에 해당하는 어떤 행정입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입법 부분에서 행정의 의미가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0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통론. 자, 행정의 성격은 개별적 구체적이다. 그리고 원래는 국가의 일방적 어떤 의사 표시에 의한 작용, 이게 바로 행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개념이 계속 발전됐죠. 그래서 지금은 행정이다 그러면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학에서, 그래서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게 된 건데, 행정학에서 이제 거버넌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의 성격이 많이 이제 개방됐다, 그죠? 네트워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행정법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자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추상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법자가 일단 들어가면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만약에 법자가 빠졌다, 그럼 상당히 콘크리트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공법이라든가 사법 이렇게 나누죠. 자, 공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법이다. 그러면 어때요? 공익으로 법이다. 이런 얘기죠. 공익.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갑니까? 행정소송. 그죠? 행정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소송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항고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소송인데